고용 유지인데요. 이거 뭐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해주시죠. 일단 고용이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을 때 후폭풍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가계가 소득이 줄고요. 그럼 다시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소비가 줄고 다시 또 고용이 줍니다. 이걸 내수 부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단초가 이제 고용입니다. 그래서 고용 유지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, 그다음에 어떤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팩트이기 때문에 고용은 유지돼야 하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언젠가는 내수든 그다음 수출 수요든 회복이 될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다시 사람을 뽑아서 돌리기 되게 어렵습니다. 그럼요. 고용이라는 거는. 그러니까 그때 어떤 우리가 생산 잠재력이라고 할까, 생산력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나중에 수요가 반등이 됐을 때 거기에 적극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용력이 빠지는 건 불가피합니다. 경기가 나쁘면.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좀 기업도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저도 고용 유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엇보다도 경제 순환 과정에서 고용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생산성과 생산 그 역을 쭉 유지를 해야 나중에 회복기에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좀 동의를 하는데, 또 이제 고용부가 그 고용 유지 그 지원금을 주잖아요. 지금 한 5천억 정도 계산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일시적으로 좀 줘야 지금 특히 수출 주력 업종들, 우리 기관차 경제 기관차 역할을 하는 이런 업종들이 쭉 유지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말씀하신 이제 내용들이 보면 사실 이제 노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. 그 협의가 이제 되면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.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경직적이죠.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경제 큰 충격이 발생하면 미국만 봐도 기업보다는 바로 이제 근로자한테 떨어지거든요. 거기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아주 뭐 특별한 상황 아니면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뭐 망해야 되겠죠. 기업이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데,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뭐 고용유지 지원금 말씀하신 게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당분간 올해만이라도 뭐 근로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하는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은 좀 당분간 동결하고 뭐 그렇죠. 그런 얘기겠죠. 그리고 근로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수요 회복기, 수요 폭증기에는 근로시간 규제 같은 걸 잠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그거를 면제해주는,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